나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비법. 지난 주말에 저는 해변을 거닐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면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삶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뒤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칭찬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에요. 이런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매일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꾸준히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얼마 전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은 일상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책의 메시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관리와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자신을 알고 관리하는 건 막연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답니다. 예를 들어 내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어떤 점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카롤 드웨기라는 심리학자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실제로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이야기도 참 좋아해요.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의 저서 월든에서는 어떻게 자연과 연결되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소로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자기 관리와 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얼마 전에 작은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바람이 솔솔 불어서 기분이 상쾌했죠. 그런데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 가끔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카바진 박사 같은 분들은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내 주변이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의 작은 기쁨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대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고통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해요.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현재의 순간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해보거나 감정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지난 주말 제가 새로 시작한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그저 몸을 좀 움직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변화예요. 사실 운동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정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도 좋아지죠. 심리학자 존 레이티는 운동이 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운동이 뇌의 화학 물질을 바꿔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말하거든요. 또 요가처럼 명상과 호흡을 포함하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가져다 준답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요가가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어요. 요즘 연구에서도 운동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더구나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결국 운동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매일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십시오. 몇 년 전 제가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연에서 연사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았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몰입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힘든 건강 상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 태도 덕분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긍정적 태도는 치료 과정에서의 반응을 개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효과죠. 동양 철학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해요. 요가나 명상 같은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건강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도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얼마 전 제가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들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비판하기 쉬운데요.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바버라 프레드릭슨 같은 이들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이런 태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연구했어요.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히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간디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도 자비와 이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했죠. 그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동료나 친구가 작은 성공을 이룰 때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모두의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일의 만족도를 높여줘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칭찬해 주기를.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은 없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미련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한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진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비법. 지난 주말에 저는 해변을 거닐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면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삶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뒤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칭찬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에요. 이런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매일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꾸준히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얼마 전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은 일상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책의 메시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관리와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자신을 알고 관리하는 건 막연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답니다. 예를 들어 내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어떤 점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카롤 드웩이라는 심리학자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실제로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이야기도 참 좋아해요.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의 저서 월든에서는 어떻게 자연과 연결되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소로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자기 관리와 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얼마 전에 작은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바람이 솔솔 불어서 기분이 상쾌했죠. 그런데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 가끔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카바찐 박사 같은 분들은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내 주변이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의 작은 기쁨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대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고통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해요.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현재의 순간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해보거나 감정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지난 주말 제가 새로 시작한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그저 몸을 좀 움직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변화예요. 사실 운동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정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도 좋아지죠. 심리학자 존 레이티는 운동이 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운동이 뇌의 화학 물질을 바꿔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말하거든요. 또 요가처럼 명상과 호흡을 포함하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가져다 준답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요가가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어요. 요즘 연구에서도 운동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더구나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결국 운동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매일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십시오. 몇 년 전 제가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연에서 연사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았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몰입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힘든 건강 상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 태도 덕분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긍정적 태도는 치료 과정에서의 반응을 개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효과죠. 동양 철학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해요.
요가나 명상 같은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건강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도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얼마 전 제가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들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비판하기 쉬운데요.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바버라 프레드릭슨 같은 이들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이런 태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연구했어요.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히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간디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도 자비와 이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했죠. 그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동료나 친구가 작은 성공을 이룰 때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모두의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일의 만족도를 높여줘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칭찬해 주기를.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은 없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미련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한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진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비법. 지난 주말에 저는 해변을 거닐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면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삶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뒤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칭찬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에요. 이런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매일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꾸준히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얼마 전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은 일상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책의 메시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관리와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자신을 알고 관리하는 건 막연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답니다. 예를 들어 내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어떤 점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카롤 드웨기라는 심리학자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실제로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이야기도 참 좋아해요.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의 저서 월든에서는 어떻게 자연과 연결되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소로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자기 관리와 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얼마 전에 작은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바람이 솔솔 불어서 기분이 상쾌했죠. 그런데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 가끔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카바진 박사 같은 분들은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내 주변이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의 작은 기쁨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대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고통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해요.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현재의 순간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해보거나 감정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지난 주말 제가 새로 시작한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그저 몸을 좀 움직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변화예요. 사실 운동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정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도 좋아지죠. 심리학자 존 레이티는 운동이 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운동이 뇌의 화학 물질을 바꿔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말하거든요. 또 요가처럼 명상과 호흡을 포함하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가져다 준답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요가가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어요. 요즘 연구에서도 운동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더구나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결국 운동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매일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십시오. 몇 년 전 제가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연에서 연사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았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몰입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힘든 건강 상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 태도 덕분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긍정적 태도는 치료 과정에서의 반응을 개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효과죠. 동양 철학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해요. 요가나 명상 같은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건강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도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얼마 전 제가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들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비판하기 쉬운데요.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바버라 프레드릭슨 같은 이들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이런 태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연구했어요.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히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간디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도 자비와 이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했죠. 그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동료나 친구가 작은 성공을 이룰 때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모두의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일의 만족도를 높여줘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칭찬해 주기를.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은 없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미련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한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진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